마광숙은 텅 빈 양조장 홀에 홀로 남아있었다. 희뿌연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술독들이 줄지어 선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광숙의 손에는 식어버린 막걸리 한 사발이 들려 있었지만 그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얼어붙은 시선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다. 묵은 쌀. 귓가에는 아직도 지역 뉴스에서 흘러나왔던 앵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전통 막걸리로 유명한 독수리 술도가가 오래된 묵은 쌀을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조장에서 쌀벌레가 나온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숙은 그 보도를 보던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가슴 깊숙이 얼음장 같은 것이 밀려와 그녀를 조여왔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역시 우리 독수리 술도가 막걸리가 최고지 하고 치켜 세워주었건만 하루아침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었고 걸려오는 전화마다 항의와 취소 통보 일색이었다. 단골 식당에서는 당분간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광숙은 어떻게든 오해라고 설명해 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 아니면 실망입니다. 광숙 씨를 믿었는데 라는 한마디뿐이었다. 그토록 지켜온 신뢰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며 광숙은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사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진실을 밝히면 모두 풀릴 거야. 풀려야만 해.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불안은 가시질 않았다. 그때 조용히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광숙은 재빨리 눈가를 훔치며 자세를 바로 했다. 밤 공기처럼 서늘한 정적을 깨며 한동석이 천천히 다가와 서 있었다. 넓은 어깨 뒤로 달빛이 비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동석은 잠시 말없이 광숙을 바라보았다. 짙은 걱정이 깃든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괜찮습니까? 동석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다. 광숙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떨렸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평소 당차고 명랑했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지친 기색만이 역력했다. 동석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 같으면 은은한 수량이 풍겨야 할 양조장이었지만 오늘은 침묵한 공간에 긴장과 불안의 냄새만 감돌고 있었다. 그는 광숙 맞은편 빈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혼자 있을 것 같아서요. 광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동석에게 이 상황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 자신도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강한 척하며 버텨왔지만 동석 앞에서는 묘하게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울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술도가의 맏며느리로서 굳게 버텨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광숙이 겨우 입을 열었다. 별것 아닌 오보인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그녀는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흔들렸다. 동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광숙 씨 잘못이 아닌 걸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광숙은 눈을 들어 동석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깊은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광숙은 문득 동석 역시 이번 일로 곤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LX 호텔 회장인 그와 독수리 술도가의 협력 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여론이 나빠지면 동석에게도 불똥이 튈 터였다. 회장님께까지 피해가면 안 되는데. 광숙이 조용히 말하자 동석은 고개를 저었다. 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지금은 광숙 씨와 술도가를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광숙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매서운 세상 풍파 속에서 누구 하나 그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겨우 부서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듯했다. 침묵이 다시 둘 사이를 메웠지만 그것은 아까의 서먹한 침묵과는 달랐다. 동석의 진심 어린 위로가 광숙에게는 말 이상의 힘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동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있는 광숙의 손등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놀란 광숙이 눈을 크게 뜨고 동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식어있던 그녀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혼자가 아닙니다.
동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광숙 씨 곁엔 형제들도 저도 있어요. 함께 이겨냅시다. 그 말에 결국 광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애써 삼키며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손등 위에 포개진 동석의 손을 느꼈다. 떨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듯 했다.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에는 늦봄에 찬 이슬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를 희미하게 감싸 안았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광숙의 마음 역시 동석의 곁에서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달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다짐을 새기며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술도가를 지켜내리라. 광숙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동석 또한 결연한 표정으로 달빛을 받아내고 있었다. 어디선가 밤벌레 우는 소리가 아련히 퍼져나갔다. 그 소리마저 두 사람에겐 먼 훗날의 평온을 약속하는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술도가 안채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광숙이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을 즈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각이지만 익숙한 발소리였다. 광숙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둘째 시아주버니 오천수와 막내 강수가 들어서고 있었다. 둘 다 눈밑이 새카맣게 죽 들어간 채였다. 형수, 아니 광숙 씨,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오천수는 수척한 얼굴로 물었다. 강수 역시 걱정스레 서 있었다. 이미 가족들 모두 소식을 듣고 밤을 설쳤음이 분명했다. 광숙은 애써 씩씩한 목소리를 냈다. 다들 왔네. 이 새벽부터 커피라도 타줄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강수가 재빨리 막아섰다. 형수님, 우릴 왜 불렀어요? 뭔가 대책이 있으신 거죠? 그는 초조한 듯 물었다. 사실 광숙은 한밤중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벽에 중요한 이야기 나누자. 술도가 식구들 시동생들과 공장장 등 모두 함께 모일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오흥수와 넷째 오범수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오범수의 품에는 어린 딸 한이가 안겨 있었다. 갑작스런 호출에 아이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었다. 졸린 눈을 비비는 한이를 보자 광숙의 마음이 짠해졌다. 한이에게 이 새벽의 어수선함이 느껴질까 걱정이었다. 형수님, 무슨 일인지요? 흥수가 말은 꺼냈지만 이어지지 못했다. 당연히 모두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긴장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서려 있었다. 평생을 바쳐 가업을 지켜온 막걸리 양조장에서 묵은 쌀을 썼다는 누명이라니 형제들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었다. 광숙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뜸 위로의 말부터 건네는 대신 그녀는 다부지게 입술을 다물고 한 박자 쉬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술도가 결백하다는 거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광숙은 말을 이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이뤄진 신뢰를 되찾느냐예요. 제가 다 방법을 생각해 둔 건 아니지만 같이 머리를 모아봅시다. 오천수가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형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지켜온 술도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당하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맏형이자 광숙의 남편이 떠난 후 그는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책임감에 더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잡기만 하면. 오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특전사 출신답게 지금이라도 당장 범인을 쫓아갈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광숙은 차분히 손을 들어 올려 모두를 진정시켰다. 일단 흥분은 금물이에요. 감정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증명하고 싸워야 할 것들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힘이 있었다. 맏며느리로서 이 집을 이끌어온 그녀의 말에 형제들은 이내 숨을 골랐다. 그때 마당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공장장 고자동이었다. 그 역시 밤새 쉴 새 없이 연락을 취하느라 동분서주한 모양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여기들 모이셨군요.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광숙이 다가가 그를 맞았다. 공장장님, 무슨 소식 있으세요? 공장장님? 막내 강수가 눈을 반짝였다.
평소 광숙이 공장장을 이렇게 호칭할 때는 뭔가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였다. 고자동은 숨을 돌린 뒤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요? 모두의 눈이 일제히 커졌다. 고발장을 냈잖습니까? 그 온라인 제보자 추적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고자동이 힘주어 말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신원이 밝혀졌대요. 광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제보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바로 어제 오전 사건 초기였다. 동석의 조언으로 발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잡았다니. 누구래요? 오흥수가 다급히 물었다. 온 가족이 고자동의 입술을 주시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자동은 말을 꺼내기 머뭇거리는 듯 했다. 대신 눈빛으로 광숙을 한번 바라봤다. 광숙은 그의 눈에서 이미 대답을 읽은 듯 살짝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옥입니다. 고자동이 무겁게 내뱉었다. 예전에 우리 술도가에서 일하다 나간 김미옥이래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옥. 그 이름은 모두에게 익숙했다. 1년 전까지 술도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남매처럼 지내며 서로를 아꼈던 기억이 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제보자라니 아무도 쉽게 입을 뗄 수 없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광숙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린 그녀에게 오범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수님, 김미옥 씨가 왜 그런 짓을? 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믿고 싶지 않네요. 그녀의 기억 속 미옥은 성실하고 순한 사람이었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때 광숙은 마음 아파하며 위로해 주었고 마지막 날엔 포옹까지 하며 좋은 앞날을 빌어주었었다. 그런 미옥이 어떻게 등을 돌려 이런 거짓 제보를 했을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경찰 얘기로는 신라주조 쪽에서 사주한 걸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고자동이 낮게 덧붙였다. 역시나 경쟁사 신라주조가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만 공식 수사가 진행 중이라더군요. 독고탁 그 인간. 천수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와 몇 대에 걸친 악연이자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술도가를 위협해온 경쟁자였다. 가족들 모두 그가 이번 사태에 관련되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꼬리가 잡힐 줄은 몰랐다. 광숙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미옥이가 잡혔다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목소리는 씁쓸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마음 한구석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고객들에게 우리 쌀의 출처와 품질 관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광숙은 어느새 다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열 생각이에요. 저와 동석 회장님이 나서서 직접 설명드리는 거죠. 형제들이 놀란 듯 광숙을 바라보았다. 기자회견이라니 이 조용한 시골 양조장의 일로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광숙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하죠. 예의 묵묵히 듣고만 있던 흥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모두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죠. 그동안 마음속으로 침울해 있던 흥수였지만 제보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오히려 차분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오범수 역시 딸아이를 다독이며 힘주어 말했다. 한이야, 아빠가 꼭 이겨낼 거야. 그치? 그는 아이에게 씩 웃어 보였다. 어린 한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응 하고 맑게 웃었다. 그 웃음에 어른들의 굳었던 표정이 한결 풀어졌다. 그럼 각자 할 일을 나눠봅시다. 광숙은 작전 회의를 이어갔다. 천수 형님은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께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너무 걱정 마시라고요. 그리고 범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요. 흥수, 강수 너희도 거들고. 천수와 범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도 주먹을 풀고는 네 형수님. 제가 최대한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다졌다. 고자동 공장장님은 검사 성적서 같은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쌀 품질 검사 서류나 위생 검사 통과 증명 같은 것들요. 광숙이 계속해서 지시했다. 기자회견은 제가 회장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고자동도 힘있게 대답했다.
모두들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다시 한번 굳은 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른 새벽의 쌀쌀한 공기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의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마당에 서 있던 광숙의 눈에 문득 어둑한 하늘빛이 들어왔다. 어느새 동쪽 먼 하늘이 희붐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광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새벽 공기는 맑았다. 그래, 해는 다시 뜬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은조렸다. 오늘 하루가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싸울 가족과 동지가 있음을 느끼며 광숙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